김상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법무사 김상윤 법무사라고 써있는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법무사를 폐업해놨기 때문에 법무사라고 불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저스티스 파트너스라는 회사고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벤처렉도 없고 비리비한 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는 제가 한 2008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업무를 좀 하면서 그 이후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제가 현장에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허위 사업비가 언제 어떤 사업비는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가짜고 어떤 사업비는 언제부터 부풀려지기 시작했고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되어 왔는지도 모든 조합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러분 조합에는 총회 책자만 좀 보고 그때 어디서부터 좀 고리가 잘못 끼어졌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 조합은 창립총회를 2번 했습니다. 2008년 8월 23일 날. 근데 요거는 왜 다시 했나요? 혹시 아세요? 2009년도에 또 했던데. 요거는 던지면 되죠? 볼 필요 없죠? 먼저 했던 거. 조합 창립 안 했을 거니까. 네, 안 했어요. 네, 2009년도에 창립총회를 했대요. 네, 했어요. 2009년도 10월이죠.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은 잘못돼 가고 있느냐면 창립총회를 할 때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을 그냥 대충 봐볼게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회 시행 방법에 노조 보니까 까만색으로 버려놨네요. 근데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까만 실시에 얼른 보입니다. 근데 2009년 2월 6일자로요. 법이 바뀌면서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 바꾸자 하면 조합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관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정관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정관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즉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정관을 그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용역비도 주기로 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리더가 잘못 자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일일이 뭐 도시정비법이 옛날에 어떻게 돼왔고 재정 당시에는 어쨌고 뭐 지금 어쨌고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돼서 또 제가 54차례 개정할 때까지 기획했는데 요즘 뭐 몇 차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차례 됐을 겁니다. 볼 필요도 없어. 하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바꾼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래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려고 많은 다듬어 오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거 정관 5조 이거 처음부터 뭐 잘못됐던 것 같고요. 5조 5항이네요. 그 다음에 3조에도 보니까 1항에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 3분의 1 발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은 3분의 1, 대의원 3분의 2. 참 한심하네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2009년 2월 6일자로 총회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2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 3분의 2라고 해놨는데 사업시행이요. 3분의 2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동의란 말을 없어지고 총회 의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옛날에 사업시행 하려면 뭐 인감 붙여서 동의, 그전까지는 인감 붙여서 동의했거든요. 그러려고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조합 서류할 때 인감을 열통 받아놓은 거예요. 총회 안 하고 그냥 사업시행인가도 대충 보여주고 동의서 붙여버리려고. 그런데 총회로 바뀌었어요, 이때. 정관도 과거에는 뭐 3분의 1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관은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동관도 동의였어요. 그래서 인감비용 붙여갖고 정관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잠실같이 큰 단지들은 총회를 하려고 하면 잠실의 1단지가 조합원이 5,000명이 넘는데 3번 시도하고 받은 게 700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OS만 들어가면 총회 결의는 그림처럼만 한 달 이내에 과반수가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받으려고 하면 3번을 시도해도 700장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총회는 단 며칠 만에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가 되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OS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OS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겁니다.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남북통일도 시킨답니다. 다 한대요. 뭐 가짜로라도 그려낸답니다. 그린다고 표현합니다. 서명결서 그게 그립니다. 여러분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위조되는지 여러분이 확인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월 9일자로는 정관도 총회 결의 사항으로 바뀌었고 총회 결의는 여러분 도시정비법 24조 2항에 의해서 5분의 1 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인데 정관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률 분석 잘 모르고 정관 갖고 소송하는 건 뭐 하는 건 막 여러분 비용만 많이 나가면 근데 여기 뭐 별로 소송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되기는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앞으로라도 좀 실히 보시고 여기다가 이 정관을요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정비법이 시행이 돼서는요 6월 30일경에 국토건설교통부 당시에 여기서 표준정관이라는 걸 만들어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법 규정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법률은 수차례 바뀌는데 이 무식갱이들이 그걸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법률은 바뀌든지 마든지 정관은 무슨 뭐 대판로 막 베껴 쓰고 있어 그렇습니다. 법률이 바뀌면 바뀐 대로 정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있지. 정관 15조 어디가 버렸습니까? 중간에 또 정관이 없어요. 중간에 모르네. 15조 한번 여러분 임원의 자격 한번 볼까요? 어떻게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임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사업시행 후에 관해서 1년 이상 여기는 그 당시 표준정관 그대로 따라놨네요.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근데 지금도 아니면 3년 보유돼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조합은 원주민이 아니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 나중에 사서 들어온 사람은 조합장 못 간다. 이사 못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심도 없어요? 조합장 그냥 한번 면허 특허 내려버렸습니까? 임원 조합장 그냥 알아서 하라고? 종신제로? 대부분 조합이 이렇게 해놔갖고요. 1년 이상 거주해서 아예 입후보 여건을 요거만 찾고 내세웁니다. 1년 거주해야 안 돼요. 다른 데는 1년 이상, 3년 이내에 거주한 사람, 희한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4년에서 5년 사이 거주한 건 뭐냐? 자기가 없는 거죠. 희한한 정관을 만든 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창립, 표준정관을 그대로 해놨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그런데, 그래갖고 매번 승계조합원은 조합 임원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 아마 입후보 해본 적도 없고, 계속 지금까지 연임으로 왔습니까, 여기? 연임으로 하고 그랬죠. 입후보 권한을 아예 제한해버렸거든요. 여기 보면 5조 3항에 보면 조합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2년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2년이 지나면 일단 끝을 내고 총회 결의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총회 결의를 거치려면 네가 미리 연임으로 와서 총회 결의를 거칠 게 아니라 임기 제도를 정한 이유는 그때 이후에 다시 입후보를 받아서 총회 결의를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네가 당선되더라도 총회에서 제대로만 의결이 되면 네가 거듭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다른 놈은 입후보 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뭐하러 2년을 정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권리 중에 10조 1항 3호에 보면 여러분 조합원의 권리는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있대요. 선임권은 뭐예요? 임원 뽑을 권리고 피선임권 내가 임원이 들어오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평등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1년 이상 거주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러면 뒤에 사온 사람은 영원이 없다. 만약에 90%가 바뀌었다. 남은 10%가 임원 자격이 있는 거겠죠. 이 조합만 이대로 존중한다면 조합 설립 인간이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럼 나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요.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 때는 필요해요. 나중에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사가 버리잖아요. 철거하고 나면. 그럼 임원할 놈이 하나도 없게요. 내가 이거를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갖고 임원을 입후보를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조합정관 9조 5항에 보면 양도 상속 증여 뭐 이런 걸로 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에는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며 종전 조합원이 행했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조합 설립일 때 1년 이상 그 이후에 구역이 변경돼서 새로 편입된 지역이 있지 않는 이상 조합원과 누군가를 만약에 지분을 샀다면 지금 당연히 이걸 포괄 승계해갖고 누구나 임원 자격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하나도 안 보고 무조건 요것만 해서 1년 아니면 임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조합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조합 뭐 연임을 해버렸으니까 아예 뭐 입후보할 기회도 안 줘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조합장이나 이사는 회사의 대표나 회사의 이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기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임기라는 것은 민법상 여러분이 조합장이나 조합원에게 부여된 권한은 총회에서 의결해 준 권한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 임기가 지나면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재산이 많고 축자에게 말아서 이사가 되고 조합장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2년 동안에 여러분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임기가 끝나면 위임 관계는 종료됐으니까 다시 여러분은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맡겼더니 이걸 잘 못하더라. 다른 사람을 한번 맡겨보자. 조합원 중에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임하겠다. 그걸 어떤 사람이 올립니까? 대의원들이 올리죠. 정신 나갔습니다. 여기 대의원 계세요? 대의원으로 계신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말로 임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8월 말에 가서 이걸 총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임기도 안 됐는데. 아니 그거야 임기 전에 해야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임기 전에 합니다. 임기 전에 뽑아야 미리 차기 집행부 구성해놓고 그때 딱 끝나면 다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비거리가 아니고요. 뭐 너무 일찍만 안 뽑으면 너무 일찍 뽑으면 소위 내임덕 뭐 이런 거 오겠죠. 이제 저 사람은 이번 끝나면 끝났다 뭐 이러고 미리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비거리는 아니고요. 다만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임원을 입후보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연임을 올렸다는 게 뭘 잘했다고 연임을 올릴 때는 여러분에게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사 뭐가 잘못됐거나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가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리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서명결에서 문제입니다. OS가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일을 하는 한 여러분의 권한이 어떻게 변형되고 제대로 의결권이 행사됐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과연 OS가 끼어드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정관 10조 2항에 보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 형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대리인한테는 대리권 소유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OS가 근데 여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주는 경우고 그 외에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정하는 경우도 돼 있는데 자, 여러분 OS가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까? 왜 여러분이 대리 행사를 OS한테 하도록 놔둡니까? 행사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써준 그 서명결의서를 갖다 제출하는 걸 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출한 게 아니라 OS한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조합에 제출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맞는 규정인가요? OS가 여러분 다 친척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정관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런데 본인이 총회장에 직접 가면 OS한테는 아무런 제한도 안 두더니 총회장이 직접 가면 인감 바꿨느냐 위임장 바꿨느냐 일일이 따지죠. 그렇죠. 실제로 총회장이 직접 가려고 하면 본인이 알면 예를 들어 자기의 첫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일일이 인감증명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감증명 맞는지 따지고 OS한테는 그토록 함부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과거에 여러분이 언젠가 했던 시간에 대한 결과물이라고요. 과거의 총회를 여러분이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있다가 어떻게 됐고 사업청이가 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때 총회를 해준 거예요. OS한테 찍어줬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와서 괜히 욕만 하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욕만 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러고. 여러분이 다 해줬던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꾸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도 이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때 상위총회는 그렇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뭔 얘기야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뭔 얘기하고 2010년도에 총회를 하셨는데 이때는 추가 이사 선출했던 내위원 선출 조합장 제신님 그때는 임원 뽑은 거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뭐 임원을 잘 뽑으셨겠죠. 잘 뽑으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하고 연임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체 처음부터 완벽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임기 그거 안 따질 테니 계속 언제라도 연임 올리면 나는 그거 찍어주마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놈은 뭔 짓을 해도 이쁘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신 거죠. 임기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우리가 저 사람을 하도 신뢰하니까 저쪽에서는 뭔 짓을 해도 예쁘니 계속해라 뭐 이런 거죠. 보통 뭐 많이 나오면 이거면 다른 나라 붙었어요? 이때 또 뭐예요? 전부 총회결상 내위원회 위임했건 협력업체 선정 내위원 위임 및 계약직을 위임했건 협력업체 선정은 예산으로 정한 요 안건이요. 2012년 12월 15일이네요. 3호 안건 보니까 협력업체 선정 내위원회 위임 및 계약직을 위임했건 돼 있네요. 협력업체 선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의원에다 다 위임해 준답니다. 근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의 위임이 원칙적으로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를 대신해서 원칙적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시행령 35조 1호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임원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대의원도 예쁘고 다 예쁜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귀찮게 안 하고 너희들이 대신 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다 위임해 줄 테니 해라. 라고 여러분이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누가 올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도 예뻐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올렸겠죠. 대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합니다. 총회 안건은. 근데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예쁘기 때문에 다 내 대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러분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일입니다. 현재 보통은 여러분이 과거에 언젠가 여러분이 저질린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얘기인가요? 자, 대략적인 정비사업 비용 예상 비용 해놨네요. 범죄예방 대책과 수립하는데 약 1억 5천만 원이더라고. 성면 현황조사 공일 측정이 6천만 원 들어가고 이 조그만 동네에 무슨 6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토목설계 8천만 원, 친환경 인증 1억 원, 문화재 지표조사 5천만 원, 인입지작물 이설공사 기타 요역 5억 원, 이주관리 촉진 비용 4억 원, 무상양역 국공이주 무상양도 양수 용역 7천만 원, 각종총회 비용 4,500, 예비비 2억 이렇게 돈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는 제가 이때 거는 시비 안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런 계약을 실제로 했다면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엉터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4월 19일 날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하셨네요. 여러분 정관에 의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드리는데 뭐 하려고 총회를 했을까요? 정관과 맞지 않는 짓거리를 했네요. 아니 동의서를 받아야지 뭐 하려고 총회를 합니까? 그런데 법률은 2009년 2월 6일 날 조합원 총회 결의를 받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정관에는 3분의 2 동의 받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관 자체가 엉터리인 겁니다.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조합원 총회 결산이라고요. 24, 도시정비법 24조 3항 9의 2 여기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과 따로 놀고 있죠. 정관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공인에게 다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됐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을 해달라고 우리 감사님이 써놓으셨네요.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근데 뭘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뭘 잘한 게 있는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건 환수하겠다라고 써놨는데, 앞에는 뭐 잘 됐다고 써있다가 뒤에는 또, 희한하네요. 감사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앞에는 잘 됐다던데? 미치겠네, 이게. 앞에는 그냥 고정 문자로 원래 써준 거를 그대로 했고, 뒤쪽은 그냥 자기가 따로
본 감사장으로 따로 써놨는데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뒤에는 이런 걸 지정했대요. 총회를 거쳐서 뭐 환수해야 된대요. 보지도 않으랍니다. 여러분 환수하셨습니까? 총회 직접 보면 안 보시죠? 그냥 갖다 버리죠? 수동 진행인 거라고. 그다음에 조합예산 해결했던 사업예산 여기도 잔뜩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사업회 한꺼번에 뭐가 불합리한지는 설명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놨을 때 이거를 못해서 이때 지적을 했어야 될 걸 못해서 나중에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수립했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이렇게 지금 총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김대수 씨 갖고 왔을 때 체크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안 올렸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서울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에 관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결칙 제16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함.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간을 정기총회 공고 후 조합사무실에서 자료 열람 가능함. 고양이 쥐 생각하네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네 거만 보호하랍니다. 조합사무실에 와서. 아니, 개인정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체 이익이 중요합니까? 이걸 개인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정보라고 하면 개인은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러고 62년 7월 7일생 이거 개인정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62년 7월 7일생 김상윤이가 전국에 한두 명이 돼야죠. 한 명이 아니거든요. 실수한 뒷번호를 써서 주민등록번호 특정해준다면 돼요. 그래서 이 뒷번호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같은 날짜에. 그건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써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놨는데요. 이런 걸 안 보여줬다고 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중요한 거는 이만큼은 보여줬고 이만큼은 안 보여줬다. 이게 유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 안 보여줬어요. 지금 여기서.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요. 사업비는 보여줬습니다. 620억 들어간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620억에서 끝나나요? 이대로? 공사비가? 자, 620억 들어간다는 건 보여줬는데 제목하고 돈만 보여줬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안 봐도 이렇게 안 보여줬는데도 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왜 보나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조합도 취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감증명 내주고 하는데 지는 무슨 재주로 개인정보를 보고 있나요? 내가 개원이, 만약 여러분이 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원이 어느 개주가 모여서 개를 치르는데 둘이 예를 들어 전화번호라도 주고받으려고 하면 야 개인정보니까 니들끼리는 대화하면 안 돼. 나를 향해서 내가 내라는 개를 내라는 날짜에 내기만 하고 타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 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조합원의 정보를 다 가려버리고 개인정보니까 보지 말래요. 무슨 재주로 그러면 그 조합을 우리 조합원들이 권한이 평등하고 공동체잖아요. 조합원 간의 정보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게 무슨 개인정보인가요? 공동 건축주끼리 몰라요. 몰라야 돼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총회를 합니까? 다 연락해서 오라 그래서 가서 몇 번째 사람 누구세요? 개인정보니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총회를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 총회를 하러 가면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내 자료가 어느 부분이 누락돼 있다. 내 거는 이게 잘못 작성돼 있다. 가서 총회장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내 건물이 잘못 표기돼 있다. 근데 개인정보니까 보지 말래요. 너만 와서 조합에 한번 봐. 그렇지 않아도 총회장에도 안 나오는데 조합에 이거 보러 간다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뭔지 알아야 보러 가죠. 내 뜻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시행계획을 여러분에 통과시켜서 제가 요게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갖고 왔길래 김대수 씨한테 이건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 너 눈으로 봐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생략했다고 지가 써놨지 않냐. 이 생략한 걸 그럼 진짜 얘기는 다 생략했는데 이거를 가서 구청 가서 띄워와라라고 해서 갖고 온 게 구청에서 복사를 해온 게 이겁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청에 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안 보여주려고 했던, 그래서 이 구청놈도 더 재밌습니다. 개인정보라고 가렸어요. 이름도 없고 이름하고 다 가려버렸어요. 환장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다 나오거든요.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할 줄 몰라서 뒷번호만 가릴까요? 앞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등기부 띄면. 아니 법원이란 놈들이 개인정보 보호할 줄 몰라서 등기부를 아무나 띄게 해놨을까요? 뒤에만 가려주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띄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가렸습니다. 종로구청 재밌죠? 여러분은 대단히 좋은 구청 소속 구민이십니다.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받는 기가 막힌 구청의 구민들이시죠. 근데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좋은데 나는 뭘로 파악을 하죠? 이렇게 해주면 옆집하고 내 거를 비교해봐야 되겠는데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봐야 되겠는데 무슨 수로요? 앞으로도 개인정보라고 다 가릴 겁니다. 내 거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됐는지 옆집하고 불리하게는 안 됐는지 앞으로 여러분 관리처분 청구하면 그거 봐야 되는데 개인정보로 또 안 보여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수로 여러분이 의결을 해요? 네 거만 봐. 너는 네 거만 봐. 절대 비교는 보죠. 아니 우리 옆집하고 내 거가 제대로 돼 있는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혼자 놔두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비교치를 봐야 내 거가 제대로 됐는지 옆집에 비해서 불리한지 안 불리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다 가리고 개인정보를 안 보여주면 내 거를 나만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이 사람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알 방법이 있나요? 비교치가 없는데 여러분이 앞으로도 사업을 잃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끌려가는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사업시행계획서가 잘 못 돼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진도는 거기를 지나서 분양신청까지 와버렸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위법한데 분양계획이 왔습니다. 그러면 분양계약도 제대로 된 분양계약일까요? 아닐까요? 사업시행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 분양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추진인을 빼고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요. 법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조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도시정비법 과정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지난 거예요. 지난번 2013년도에. 요걸 근거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46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근거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현금청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분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금청산 받아야죠. 이게 47조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게 48조입니다. 이러고 나면 48조 2가 철거입니다. 철거해버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그냥 쭉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해놨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너 조합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많이 다뤘던 사람들이겠죠. 뭔지도 모르고 이유 달았을 겁니다. 무조건 내가 손해난다 뭐 하지 말자 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다 빼올 이제 좀 개운해졌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반대하고 다니는 애들이라서 일단 제껴버렸으니까 일단 편해요. 이거 가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일단 걸러버렸어요. 너희들 조합원 골치 아픈 돈 다 빼버렸다. 나머지 이제 걸러버리고 나머지만 데리고 오면 요거 아주 쉽게 통과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철거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고 나면 철거하고 나면 바로 착공입니다. 이게 51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준공입니다. 52조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시공사에 알아서 합니다. 이 사이에 조문이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익었습니다. 요거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몰리고 쫓겨나고 그냥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검증 없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금청산 당했는데 내가 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멀쩡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기간 지나면 현금청산하고 이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저런 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청산할 사람은 과거에 뭐 내가 살던 나라가 어찌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청산할 사람 아예. 근데 뭔가 미래에 나와서 삐죽삐죽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조합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으면 대한민국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국이라고 거기서 뭔 일 있으면 뭐 걱정하고 아이고 꼴까. 그러면 가지 말고 나라를 지키든가. 가버렸으면 미련 없이 가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금청산 해버렸으면 뒤도 돌아보지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래도 나랑 같이 싸워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다 가버렸고 이제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는 거 관리처분 나는 이제 부당시청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뭘 잘못할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과정에서는 뭘 잘못했을까? 이제 남은 사람들의 숙제죠. 그런데 현금 청산자도 요게 잘못되어 있는 걸 알면 이 사람은 그냥 지위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분양신청하는데 종전가액을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종전평가액을 내가 얼마나, 너의 재산평가가 얼마나서 네가 앞으로, 그러니까 46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보하고 분양신청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계략적인 분담금을 통보를 하려면 옛날 너의 재산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 1억인데 우리 추정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아직 관리처분이 끝나야 비례율이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추정비례율이 여기는 개발이익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0%면 너는 1억 1천 인정받는다. 그런데 내가 분양하고자 하는 32평이 3억 2천이고 42평이 뭐 4억 2천이고 뭐 48평이 4억 8천이다 이러면, 그러면 네가 이거 분양받으려면 1억 1천이니까 1억 9천 더 부담해야 되고, 네가 이걸로 분양받으려면 4억 1천을 부담해야 되고, 네가 이걸 분양받고자 하면 4억 7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고 네가 현금 청산할래? 아니면 분양 신청할래? 요걸 묻는 절차가 분양 신청이란 말입니다. 현금 청산할지 분양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돼요. 그럼 네 재산을, 과거 재산이 얼마인데 권리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이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하란 말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래요. 어느 놈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관을 찢어버려요. 그 얘기 한 놈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절차를, 이게 종전 가격에다가 계략적인 추정 비율을 계산해서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 4억 8천, 왜 계략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4억 8천이 48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4억 8천이 아니고 평균 4억 8천이고 꼭대기층이나 뭐 아래층이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그렇다. 그런데 네가 동호수 추천 막상 받으면 저 밑에 층이 당첨돼서 뭐 싼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로얄층이 당첨이 돼서 좀 더 내야 1,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계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양가는 언제 확정되냐? 관리처분 돼야 확정되니까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계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러니 너 분양신청 받을 거야. 아니면 네 동네에 맞춰봐라. 몇 층을 받을지 아니면 현금 청산할지. 그렇게 비쌌어? 나 그렇다 못 받아. 나 현금 청산할래. 이 기준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때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그런데 옛날 종전 가격을 평가를 안 했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만약에 계략적인 분담금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근데 그런 근거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근거로 관리처분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조합 부가인 1-1구역 조합이 그래서 이직거리를 안 해서 관리처분 했지만 무효 판결을 났다고요. 이때 왜 계략적인 분담금 통보를 정확히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양신청 여러분이 안 했다고 하는데 분양신청 책자를 한번 볼게요. 진짜 안 했는지. 분양신청을 11월인가 받았더만요. 자, 2014년 11월 6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사업시 인가서 660억 사업비 올라간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아까 사업비가 660억인데 아까는 처음에 2013년도에는 아까 620억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사업평가는 그게 해당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자, 620억이었는데 그대로 사업시행 변경을 했는 모양이구만요. 예,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 20일, 네? 10월 26일 날. 언제? 아니요. 2014년 8월 30일. 8월 30대, 이때 변경했구만요. 네. 이때 660. 40억 올렸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 660억으로 사업시행은 변경되고 일단 몰랐습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 자 재개발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여기 돼 있네요. 종전 가액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평가 시점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에 산출됩니다. 누가 그거 모르냐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일이 언제였어요? 2013년. 아니야. 마지막 변경 인가하면 옛날 건 아니에요. 자, 14년 8월 2014년 10월 24일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한 이게 엉망인 게요. 제가 잠깐만요. 자, 변경 인가라면, 변경이 저게요. 제가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7세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마누라라고 살았어요. 40대 이혼을 했어요. 지금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시 살았어요. 지금 제 마누라가 누군가요? 지금 이놈인가요? 밑에. 아, 지금 현재놈이잖아요. 이놈이 내 마누라 아니에요. 변경됐잖아요, 마누라가. 네? 근데 어떤 미친놈은요, 이걸 무효를 시키면 여기 살아난대요. 그냥 보내민 거예요. 이것이 무효됐다고 해서 다시 이놈이 내 차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일이 다 덮어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 정리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월 24일 날 변경 인가한 것이 사업시행 인가라고요. 왜 옛날 마누라 왜 따져요? 그게 왜 지 마누라요? 근데 사회적으로 미친놈들 옛날 지 마누라한테 마누라라고 행패 부리려고 뭐 범죄 뭐 이런 건 있대요. 간혹. 미친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 마누라를 지 마누라라고 해서 행패 부리는 놈들 있잖아요. 보면 이혼한 뒤에. 그러듯이 지금 범죄니까 그렇고요. 이게 변경인가 났으면 10월 24일 날 기준으로 그러면 평가액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10월 24일에 11월 6일날 분양시청 받으면 며칠 사이에 이놈의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10월 20, 왜 여러분은 중요하냐면 2003년도에 인가한 것은 이때 변경해버림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때는 620억, 660억으로 변했잖아요. 금액도 다 변했잖아요. 예. 변한 거예요. 생긴 게 이놈하고 이놈이 다른 거예요. 이혼했다 다시 이놈이 왔으면 몰라요. 이혼했다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마누라 맞아요. 대신 중간에 다시 찢어진 동안은 마누라 아닌 거 맞죠? 그런데 10월 24일 날 했으면 10월 24일 날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걸 평가하면 여러분이 손해의 이익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금청하고 조합원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인간들은 뭐예요? 옛날에 평가받은 거 갖고 다 제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로 분양신청 받아서.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분양신청을 했으면요. 그때는 감자가 나였는데 내가 그 사이에 로또가 하나 맞았다. 나 분양신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계산상 내가 돈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이해 갑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변경이 됐으면. 안 그러면 변경을 완화시켜요. 그러면 사업부터 옛날 거로 가야죠. 620억으로. 그런데 어떻게 10월 24일 날 인가를 내놓고 그래서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줬냐? 여러분 뭘로 들어가세요? 사업시 다시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옛날 거 인가서를 붙인 게 아니라 사업시행 변경 인가서를 붙였잖아요. 2014년 10월 24일자 변경 인가서. 그러면 이게 기준인데 이날 기준으로 언제 평가해서 11월 6일 날 저기를 받냐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종전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게 맞죠. 시간상으로 안 맞잖아요. 언제 평가해요? 하루 이틀 만에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랬는데 이 평가서가 또 왜 엉망이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그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냈을 때 사업비를 660억으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사업시행 인가라는 건축허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허가를 냈을 때 660억을 사업비로 잡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 금액에 대비해서 내 재산이 얼마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은 이거고 그러면 네가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분양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비례율이 정해지고 추정 비례율이 나오는 건데 갑자기 분양 신청할 때 이상한 짓을 해요. 총 사업비가 776억이래요. 뭐야 이거 인가받은 걸 뭐하러 앞에다 붙여놓고 왜 거짓말을 해요? 이런 엉터리 분양계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가 붙여놓으니까 660억인지 아는데 내가 변경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청이 붙여놨구만요. 660억이라고 인가서를. 근데 갑자기 가더니 종전사업비는 분양신청 안내물에다 776억이래요. 앞뒤가 한 개나 맞습니까? 이걸 분양신청이라고 유료하게 받아놓고 분양신청 끝났으니까 너는 조합원 아니야? 청산자. 빠져 이제. 그동안에 시끄럽게 했던 놈들.
그러고 새로 분양 신청 그러고 지금 조합원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멍하니 있어요. 669짜리 776억이 된지도 몰라. 116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돈 많으시네요. 116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조합원이, 지금 남은 조합원이 80몇 명이라는데 7명인가요? 664억이네요. 그러면 112억입니까? 112억이면 여러분 32평 아파트 다 한 채씩 돌아가고 남는 돈입니다. 이것만으로. 그러니 뭔 놈의 여러분이 계산 뽑지 마세요.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돈 안 돌려줄 거라고. 아니 여기서만 해서 이 순식간에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이에 112억이라는 돈을 슬그머니 집어넣어놨다고요. 근거도 없어요. 사부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이 돈은 여러분한테 아파트가 하나씩 땅은 여러분 땅이 있으니까 32평 아파트 하나씩 치고 남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그냥 심각한 돈이에요. 사업 하나 나 또 하나요? 아파트가 배로 올라가요? 원래 10층짜리 20층 되나요? 그러니 떠난 자들은 여기를 쳐다보려고 미국 가서 우리나라 그쪽으로 있는데 미국 사람 됐으면 오바마한테 잘해야지 왜 밖에 걱정을 하고 저기 떠난 사람이 나를 불러갖고 이 소리 지르고 왔는데 주말에 떠났으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청산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깎아봤는데 청산자가 무엇이 깎아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청산하는 사람 편하잖아요. 아이고 나한테는 112억 내라 말하니까 아이고 나 빨리 돈이나 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해야지. 그죠? 이게 분양 신청이라. 앞으로 여러분은 남은 사람들은 관리처분을 할 거예요. 근데 관리처분 때 얼마나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770 얼마래요. 근데 이 작은 조합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요. 조합원이 1000명이다 이러면 10배로 1100억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1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1억이라는 돈은 어차피 다른 사업비나 들어갔으니까 건축비로만 따지면 여러분이 32평 아파트 하나가 뚝 떨어지는 돈이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올랐는데 6일 사이에 올려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시죠 사실. 내가 얘기하는 놈이 이상한 거죠. 모르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야. 조금 알았어. 저 선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김대수 선수 그래서 나를 불렀지. 네. 이미 가본 놈이면 오바마한테 잘하라니까 뭐야 박근혜 걱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왜 걱정해요? 미국 사람 됐으면 미국에서 잘해야지. 그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었는데 요거 한번 잡아갈라. 저 욕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시공사를 또 선정했네요.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협력업체 계약 추인.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계약을 해버리고 여러분에게 추인, 뒤늦게 올리는 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도시정비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사건번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된 거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 여러분한테 사전에 의견을 안 받고 했으면 여기저기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금액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시정비법을 이렇게 위반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다 총회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신고를 안 했죠. 아까 저 우리 부동산 사장님 경찰한테 신고하고 싶으면 갖다 신고하세요. 여보. 도시정비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거는 도시정비 위반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민사상 무효. 여러분, 자, 효력이 없는 계약은 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약이 효력이 없는데 돈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임원들은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임원들은 뭔 짓을 해도 이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총회 책자로 전 조합원에게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네가 하는 짓은 뭔 짓을 해도 이뻐 가만 놔둔 거지 지금까지. 그래놓고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 좀 조사 좀 하면 안 되나? 경찰이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살아야지.
본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억울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권. 이제 내가 돈이 없고 조합이 하도 사업을 개판을 해서 나는 그냥 시청 못해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쓴 돈 다 내놓고 좋다랍니다. 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권. 비용 치고 와야 됩니다. 청산도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법으로 확실히 된 거예요. 법으로는 확실히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정관에서 이걸 빼야 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맞지 않냐면 거듭 판례해놨는데 이건 잘못된 판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이치상 안 맞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청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업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청산을 하면 조합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왜요? 네. 남은 분양자들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남은 사람은 이익이에요. 왜냐면 자 청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있었더라면 청산하지 않은 김재수 씨 거는 조합원 분양가에 줄 겁니다. 그죠? 분양을. 청산에서 돈 받고 나가버리면 이거의 뭘로 바뀌나요? 일반 분양으로 바뀌죠. 일반 분양가 더 비쌉니까? 조합원이 비쌉니까? 조합에 들어오는 수입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러면 얼른 가라라고 해야죠. 돈 주기 얼른 가라. 남은 사람은 이익이다 이래야 되는데 막 돈 지금까지 쓴 거 내놓고 곱게 안 보내줍니다. 정말 지겹네요. 저런 거는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억울하면 바꿔야 되고 안 그러면 정관이나 저렇게 이미 총회 의견을 거쳤고 저게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지만 지금까지 조합이 쓴 비용을 저렇게 개판으로 쓴 비용을 법률 위반해서 막 쓴 비용을 내놓고 가랍니다. 그러니까 청산자도 돈을 뜯기지 않으려면 빨리 조합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산자 오셨다, 뭐 하려고 오셨나 했는데 이민 가기로 했으면 그쪽에 잘하라고 이민 가려고 그런데 보니까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겠네요. 내가 돈 띄고 가라는데 와서 아니다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뒤집어서 저런 안건 다 없애고 나서 나는 그래도 난 청산할래 그러면 비용 해고 가야 되겠죠. 손해가 안 나야 되겠죠. 아니 남아있는 사람은 청산자가 많으면 이익이에요. 근데 대신에 분양이 안 되면 이제 골치가 아프죠. 할인 분양하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조합원보다 더 싸게 분양했던 사례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불합리한 안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체행 변경할 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지적을 해볼까요? 무슨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놨는지. 경비가. 자요. 620억에서 660억으로 올린 사업비입니다. 40억이 올라간. 조사 측량비가 6,700에서 1억 700으로 올랐네요. 설계비가 13억인데 8억 5,800. 또 깎아주기도 하네. 그건 줄었는데 그 가물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비용이 3억 4,700에서 4억 7,300으로 올려줬고요. 요 책자 다 만든 건 정비사업체에서 만들었죠? 네. 일을 잘해서 여러분이 또 금액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 공사비가 370억에서 380억으로 올랐고요.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가 520, 5억 2천 돼 있는데요. 아까 저 자료에 제가 써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거 말고요. 국공위지 기타 공사비 28억에 70억. 기타가 이래놓으면 기타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타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의견해 주셨잖아요. 기타가 나도 뭔지 몰라요. 근데 기타가 28억에 70으로 오른대요. 1년 사이에. 기타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 거시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2주기 손실보상입니다. 기타가 두 개입니다. 이건 기타 공사비고요. 그냥 기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기타가 문제입니다. 기타가 59억 2천인데
내란도 59억 2천, 이거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가 뭔지 근데 저는 압니다. 기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김대수 씨한테 부천 가서 이거 좀 복사해오라 했거든요. 사업시행계획서.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은 변경도 했고, 맨 처음에 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부천 가서 복사해오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타가 뭐냐면, 기타 공사비는 나도 뭔지 모르고요. 이 밑에 있는 기타는 뭐냐면,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래요. 여기 원래 도로, 길바닥 또는 공원, 기존에 있던 도로나 공원요. 요것을 59억 2천을 여러분이 사과합니다. 사와야 된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도시정비법 65조 2항은 여러분이, 근데 길은, 앞으로 여러분이 또 길을 새로 냅니다. 공원을 새로 만들고 그래갖고 그걸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도로가 근데 통상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넓어요. 되게 재개발하면 넓어지죠? 그건 여러분이 기부채납해야 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이 설치해야 될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그 다음에 옛날 거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옛날 도로. 왜냐하면 도로를 그대로 놔두면 지금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없애버려야, 지목을 없애버려야 아파트 짓고 또 원래 지금 집이 있던 자리로 도로 갖고 새로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을 서로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저기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이렇게 59억 2천을 사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사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뭘 비교해보냐면 내가 줄 것이 얼마고 네 거가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범위 내에서는 네 거를 공짜로 바꿉니다. 네 거 내 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새로 설치해서 기부채납해야 될 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의 평가액은 전액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아까 생략해버렸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동물회의처럼 보여드린 것들. 그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59억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 59억이라는 돈은 조합원들한테는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조합원 숫자로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이다 하면 590억에 해당되는 돈이 여러분 크고 적어서 저도 막 금액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숫자가 많이 적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또 아파트 한 채가 또 날아갑니다. 그죠? 아니 이거에서 또 거의 한 25평 아파트 한 채씩 날아가겠구만요. 남은 사람들에게. 이걸 만약에 억울하게 여러분이 사온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이 설치돼야 될 정비기반시설 조서입니다. 요게 64억 4,600입니다. 64억 4,600만 원 약. 여러분이 앞으로 길바닥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줘야 될 게 64억어치예요. 근데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의 간접평가 쭉 나와있어요. 지목별로. 요걸 합쳤더니 얼마냐? 50억 4,200이랍니다. 그러면 자 이걸 줘야 되고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설치해서 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64억 4,6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일체 부담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네 것도 받아야만이 서로 교환이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비사업 아닌 다른 데서도 공부사업은 다 이렇게 처리해요. 다른 법률에서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이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한 게 독일 65조 2항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전체를 팔아먹겠다는 게 아닙니까? 50억 2천을 사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64억이 손해인데 이걸 사오면 얼마가 손해예요? 이거 사서 문제, 이거 뺏겨서 문제 120억 이상의 손해잖아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재개발해서 뭐가 나와요? 남기는 100불이나. 이 좁은 데서 땅이 몇 조각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 그러니까 120억. 안 하든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문제고, 끌려갈 것이냐, 내 발로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돈이 남아도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했잖아요. 돈 남으면 한다면서요, 재개발.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차피 그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안 하요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들께 싸움을 모여서 얘기하시고요.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라고 안 하고 소리는 안 해요. 안 하자는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걸 하나도 안 바꾸는 게 이걸 누가 팔아먹었냐고요. 제가 아까 행정의 독재 얘기했습니다. 정치의 독재가 아니라 입법의 독재가 아니라 정확히 구분하시라고요. 독재를 구분할 때 행정의 독재와 입법의 독재를 좀 구분하시라고. 도시정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법은 여러분한테 합리적으로 이유를 제공해요. 이 범위 내에서는 다 무상으로 가져가고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바로 처먹냔 말이죠. 여러분 조합이 그렇게 사겠다고 시행인가를 올렸어요. 여러분 의결서에 도장 찍어줬잖아요. 그러라고.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바꿔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뭔 짓을 해도 이쁩니까? 아니요. 이게 변경 그런데 아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5억 2,087만 원 되어 있습니다. 520, 870 이건 또 여러분이 돈을 내야 한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에 보면 여러분이 5억 2천 이 공사비가 도로 만들어서 공원 만들어주는 공사비가 5억 2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랍니다. 부담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요것이 포함된 게 64억이란 말입니다. 5억 2천이.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비업체가 어디고 잘못인 게 뭐냐면 이걸 넣어서 책자를 만들었다면 혹시 만에 하나 65조 이항을 아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부러 구청 가서 달라니까 없대 이걸 안 줬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업식 인가가 난다는 말이냐. 다시 가서 띵깡 피우니까 그때 나 이걸 쓸모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돌아다니고 지금 저쪽에 가고 가지 안 붙어 다니고. 이게 여러분의 구청입니다. 누굴 믿고 여기서 재개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복고치면 당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열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아까 그 외의 사업비, 기타라고 했던 거에 어떤 사업비가 있을까요? 사업비 그 전에 올라온 것 중에서 뭐 하겠다고 막 했던 것들이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추인 뭐 해갖고 거기서 마지막 사업비 기타라고 나머지는 지금 59억, 여러분의 저기가 종전가액이 얼마인가요? 아직 안 나왔죠, 참. 종전평가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전평가 같은 조회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저기 한 거예요? 네. 실태 조사한 거예요? 네. 그건 소용없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더 하나만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410억 정도인가 보네요. 410억에, 자, 40억만 여러분이 절감이 되면, 40억만 절감이 되면 비례율이 얼마 올라갑니까? 10%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이 한 80억만 절감하면 비례율이 20억 올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저렇게 거짓말해놓은 사업비가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5억짜리 종전평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5천만 원을 이것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평가 절하받고 있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아니죠. 40억이니까 59억이 한 15% 가까이 되네요. 410억밖에 안 되고 60억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말고요. 아까 추인해서 금액 올렸던 걸 한번 보여줄까. 말처분까지 안 가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양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추인 사업비 보면 추인 사업비 아까 뭐 사업비 잔뜩 있는 거 있던데 요때 말고 요때 책자 말고 나 뒤에 나올 줄 알고 말했더니 여기서 한번 짚어볼까요? 뭐 사업이 안 나왔더라고. 잔뜩 13년부터 있네. 12년도 12년부터 있나요? 10년부터 네. 추인 사업비 협력업체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범죄 예방대책 시설 범죄예방대책 1억 5천 이거 가짜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2012년 2월 1일자로 도시정비법 28조 2가 바뀌면서요. 신설이 되면서 옛날에 여러분 수년 전에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중생을 무참히 범죄에서 며칠 후에 드럼 통해서 발견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길태가 길에서 태어난 김길태다. 그놈도 어린 시절이 불행했고 주사 키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그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재개발 지역의 범죄에 관한 문제다. 범죄 예방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지 하는 접근해야지 그렇게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는 범죄 예방을 대책을 수립해나가는데 범죄 예방은 누가 합니까? 순사가 합니다. 예, 경찰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치안과 국방을 아직 민간 업체에 위탁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외국에는 국방도 일부 용병들을 직업으로 돈을 갖다 쓰는 군대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민의 의무로 돼 있고 치안도 국가가 아직 담당합니다.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서 28조 2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내주면 시장군수가 내준 다음에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장들은 이때 CCTV도 달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찰에서는 빈집이 생길 때마다 본가 관리를 합니다. 본가가 생기면 순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CCTV도 달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이 좀 모르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얼마 전에 여기 돈이문 했으니까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돈이문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지금 철거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이문 1구요. 이런 식으로 각 집에다가 본가 표시하면 순찰 구역을 붙이고 경찰서장 여기 붙입니다. 본가 표시도 하고 이게 범죄 예방 대책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와서 범죄를 지켜준 적 본 적 있습니까? 회사가 와서 범죄를 지켜주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 범죄 예방한다는 회사가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범죄 예방 대책 수립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간답니다. CCTV 하나 다는 데는 6만 원밖에 안 갑니다. 일반 화질요. 카메라 6만 원. 8,000원짜리 녹화기가 한 2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CCTV 한 8개 달아봐야 돈 몇 푼이나 들어갈까요? 6판에 48, 20만원, 모니터 한 30만원. 그러면 8개 정도의 CCTV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12년 2월 1일자 법 개정과 함께 다른 조합에서 많이 헤쳐먹는 비용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1000명짜리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15억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100명 정도 되는데 1억 5천이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용입니다. 가짜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짜라기보다도. 성면 혈황조사 및 공기질 측정 6천만 원 되는데 이것도 대단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친환경 인증 이것도 1억 원. 여러 개 해놨네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쪽은. 지하철 영향평가 8천만 원. 비싸게 보입니다. 제가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5천만 원.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합과 비교했을 때. 아주 조그만 조합인데 5천만 원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작물, 인입지작물 정비 이설 공사 및 기타 요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으로 가서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이쪽은 다 아파트고요. 그죠? 땅 모양상 이렇게 돼 있고 아파트고 그죠? 네. 여기만 딱 고립돼 있죠? 네. 이쪽에 아파트가 혹시 수도나 전기가 여러분 마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갈 리가 없죠. 따로 뽑았겠죠. 근데 여러분 구역에 만약에 지작물 이설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 여기를 예를 들어 수도가 만약에 여러분 집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이 아파트로.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 아파트로 갔다고 쳐요. 여기를 막아야 여러분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수도, 전기, 가스를.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수도가 안 끊어지도록, 가스 공부가 안 끊어지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안 끊어지도록. 그런데 여기는 여기만 고립돼 있어서 여기 거 수도관, 전기관 갔다가 저쪽에 공사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공급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고요. 저쪽에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따로 갈았을 거예요. 세 반으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설 비용은 없습니다. 5억 잡혀 있네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비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에도 흔히 있는 가짜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관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이 비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구역만 따로 고립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얻으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 때가 왔다 갔다 빼다 섞였으니까 새로 주택 허가해 주면서 다시 따로 했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원장님 이해는 가시죠? 네. 이주 촉진, 이주 관리가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만 동네 이주 관리가 뭔 놈의 사업입니다. 한 세대당 400만 원짜리 아직 본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관하는 최고 비쌉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1000명이었다면 40억입니다. 가락시형 아파트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가 6,920명입니다. 조합원이. 여기에 28억입니다. 자, 여러분 100명인데 4억입니다. 어느 놈이 비싼가요? 몇 배 비싼가요? 여기보다도. 여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헤쳐먹었는데 몇 배가 비싼가요? 여러분을 69배로 해보십시오. 4, 6에 24, 한 240억 되나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니 뭐가 남습니까? 2주가 되는데 한 24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락시형처럼 한다면. 이건 또 잘못됐는데 가락시형도 잘못된 건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7,000명이니까 4, 7에 28, 280억이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규모의 조합이었다면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 양도 양수 용역 7천만 원. 이건 그야말로 황당한 짓거리입니다. 아까 여러분 국공유지 무상 양도 양수 받아야 되는데 무상 양도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에 사왔잖아요. 59억어치. 예. 근데 이거를 무상으로 받아오겠다고 어떤 새끼가 또 7천만 원 가져간대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법에 있는 대로 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법 65조 2항에서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주라고 법이 이미 정하는데 지가 무슨 놈이 용역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무상으로 양도를 아무리 사기를 쳐도 무상으로 양도를 받은 것도 없고 법에서는 무상으로 주라고 돼 있는데 안 해왔고 근데 이걸 용역을 내가 무상으로 갖다 줄게 하고 7천만 원을 어떤 놈한테 준대요.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란 말이죠. 이건 배임이랑 관련되나요? 자, 한 27억을 받았대요. 7억부터. 네? 27억을 받아왔대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자기가 받아왔다고 되게. 받아온 데는 저렇게 저 따위로 올립니까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에다. 아니, 이거를 시에서 이제 보조를 받았다는 거죠. 아, 뭘 보조를 받아요? 원래 안 줄 걸 주는 거지. 보조가 어디 있어요, 보조가? 뭐를 보조라고 얘기하냐면, 30억을 준다는 보조는 잘못해요. 뭐를 보조라고 하냐면, 여러분 59억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 전체 합쳐봐야 59억이에요. 여러분 줄게 얼마라고요? 64억이에요. 네. 차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요 금액의 5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조예요. 80%까지 융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놈들이 없어요. 정신에 팔아쳐먹지 말라는 거 팔아쳐먹은 건 있어도 이걸 융자 알선하거나 보조해 준 적은 아직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액을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을 20억 받았다고 융자는 80%까지 알선하게 돼 있고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액 계산을 여러분이 손해잖아요. 그러지 무슨 30억 안 줘야 되고 59억 주고 30억 갖고 오면 그게 보조받은 거예요. 보조는 개뿔이나. 이럴 때 보조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30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59억을 주는데 거기에서 근데 다시 30억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30억을 더 준다는 거죠. 아니 50억을 주면 네가 50억 갖고 오면 내가 30억 벌려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말하는 부짓을 해요. 애당초 다 받아야 한다니까. 내 거가 64억인데 뭘 누구한테 사온단 말입니까? 뭘 보조해요? 아니 참 이 동네 불려먹기 쉽네.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원래 1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내일 가격 택을 300원짜리로 올려놓고 자 내일부터는 50% 세일업이 나오면 얼마예요? 150원이죠. 이러면 내가 세일한 겁니까? 세일의 효과가 여러분한테 있나요? 뭘 사오지 말라 하니까 30억을 누가 갖고 왔다고 어떤 말 같은 스스로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지금 근데 여러분은 사업시행 인가까지밖에 안 왔고 관리처분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저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장 단계에서 770 얼마라고 살짝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조합이 그랬듯이 여러분 조합도 이제 출발이고 잽을 가만히 던져봤더니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올려도 되겠구나. 아무도 반항을 하지 않구나. 올려야죠 뭐. 그러나 조합은 여러분의 조합이고 여러분 조합원들끼리 뭉쳐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계속 이 사업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저를 초대했던 분은 우리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답답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저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한번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른 사람의 기대에 맞는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에 띄는 대로 보이는 대로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훨씬 더 걱정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제가 본 거는. 왜냐하면 아직 저런 게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여러분에게 더 등장시켜야 할 가짜 사업비들이 상당히 더 있을 것이고 아직은 사업시행 단계라서 여러분에게 단지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계약을 어디에선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많이 걱정이죠.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가라 해서 걱정이고 남은 사람은 나를 상대로 이제 얼마나 더 올릴까가 걱정이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이걸로 일단 설명을 끝내고 혹시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